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아침 저녁으로요 바람이 세게 불고요 쌀쌀한 날씨를 보이다가는 오후가 되면은 매우 덥습니다. 벌써 5월이 다 가고 6월의 문턱을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이상한 날씨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을 인도네시아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톱 뉴스는요, 언론에 대한 조사를 가능케 하는 언론 개정법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사망케 했다는 구호를 들고 그 방송 기자가 데모를 하고 있는 사진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우가대 UKT라고 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법을 취소한다고 정부가 말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방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해서 시작했지만은 언론계에서는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중단해야 될 것 같다.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지금 다른 언론인들이 데모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는 그 여러 언론사 종사자들이요, 국회의사당 앞길에서요, 방송법안 그 초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기자들이 시위라는 거는 참 보기가 드문데요. 이런 현상이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들은 이 언론 방송법을 비판하는 그런 이유가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그 언론의 자유를 방해한다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안을 비판하는 그런 그 현수막도 세우고 또 포스터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언론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투는 거는 아무래도 정부가 좀 불리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톱 뉴스는 인도네시아 대학 등록금 인상 계획을 정부가 취소한다고 결정을 했지만은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빈스마다 있는 그 주립대학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건 좀 잘못 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안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인상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코이 정부는요, 상당히 야갔습니다. 선거 전에는 이런 안을 내놓지 않다가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이런 안을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정치권 뉴스가 되겠습니다. 투쟁민주당의 그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그 투쟁민주당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를 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투쟁민주당 단독으로는 그 헌재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 수는 없는 실정이죠. 왜냐하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빼대빼당이 뭐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정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은 다른 정당들이 이 헌재법 개정에 대해서 동조를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당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그거보다는 장관 자리 몇 개를 더 얻느냐는 그런 다툼만 벌이고 있기 때문에 투쟁민주당으로서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음 오늘 외신에는요, 한중일 정상회담 결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국 정상들이 만나서 무슨 결정을 내놔야 되겠다 하는 것, 또 무슨 논의를 했는지를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일단 이들은 만났고요. 각종 한중일 삼국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세안 플러스 3 정책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동조를 한 것 같습니다. 한중일 삼국 정상 포럼에서 아세안 플러스 3 정책 개선을 언급하고요.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은 포럼의 본질, 그러니까 포럼에서 나누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공개하기보다는 그냥 성동격서식으로요. 아시안 플러스 3 문제만 좀 이렇게 보도를 더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국 정상이요, 상공회의소에서 찍은 사진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왼쪽 자리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요,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박수를 치는 장면이 있고요.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한 회색 넥타이를 메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중국의 리창 총리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앉아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웃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삼국이 만나기 시작하면요, 북한이요, 김정은이가 더욱 러시아로 더 기울 것이냐, 아니면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게 중국으로 다시 회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그렇지만 대만 해협은요, 이렇게 되면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삼국이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는요, 조속한 시일 내에 FTA가 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일본, 중국, 한국이 삼국이 FTA가 체결되면은 유럽이나 아세안, 동남아 연합, 그리고 미국의 나프타처럼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FTA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뉴스는 인도네시아가요, 천연 생약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지만 아직은 최적이 아니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오랫동안 자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지만은 똘라강인 같은 감기 생약은요, 그런 대로 좀 쓸만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아직도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죠. 하여간 인도네시아는 약용식물이 다양한 나라이기 때문에 잘만 개발하면 세계에서 으뜸가는 좋은 약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경제 및 비즈니스 뉴스입니다. 먼저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건요, 인도네시아 대형 은행의 주식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죠. 인도네시아 정부가요, 디지털 이나, INA, 이나를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디지털 이나를 하는 그런 그 종합 디지털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출범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처라든지, 그러니까 각 부처라든지 어떤 기관 또 학생들이 각각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약 2만 7천여 개의 앱을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나라고 하는 하나의 앱으로 통합을 해서 정부의 민원 서비스를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도네시아 정부에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신문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갑, 돈빼시죠. 지갑이 얇아지자 이제는 세수를 뭐든지 다 동원하려는 그런 옹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리 물라니 재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 앞서서 인도네시아 재정이 2024년 4월 현재 75.7조 루피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인도네시아는 세수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초에 납세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인도네시아 기업의 그 실적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출 요구가 날이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이런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 뉴스인데요. 남부 스마트라에 보면 오쿠라는 군이 있습니다. 여기서 홍수가 발생해서 주민 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쿠는 오간 꼬멜링 울루는 이제 끝을 말하는 건데요. 오간 꼬멜링 울루의 준말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그때 가본 경험으로는 평평한 토지인데요. 이탄토가 많아서요. 건기에는 산불이 그냥 불 놓지 않았는데도 땅속에서 불이 붙습니다. 그런 곳이고요. 또 여기는 빨래방이 아주 가까운 곳이죠. 아무리 이래도요, 이곳에는 팜 농장이 무지하게 넓은 면적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신에 보면은 파푸아뉴기니에도 홍수가 나고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서요, 2천여 명이 땅속에 매몰됐다고 하는 그런 처참한 현장 사진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